1월에는 남에게 절대로 이것 주지 마세요. 우리 구독자님, 지금 새해 선물 준비하고 계시다면 잠깐만 손 멈춰 보세요. 만약 선물 하나 때문에 1년 내내 금전운이 막히고 재물이 새어나간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1년 재물운을 지키는 선물 비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2026년 대박 납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새해 금전운을 여는 첫 단추입니다. 대부분은 아마 새해 되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선물 준비하시죠? 백화점 가서 이것저것 고르고 좋은 마음으로 정성껏 포장해서 전달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의도로 선물했는데 상대방 표정이 묘하게 어색했던 적. 선물하고 나서 이상하게 통장에 돈이 안 모이는 느낌. 원인 모를 지출이 계속 생기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경험. 사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선물한 그 물건이 풍수적으로 재물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선물 하나로 1년 재물운을 지키는 조상들의 지혜에 담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10분이면 됩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절대 선물하면 안 되는 5가지 물건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금전운을 높이는 대안 선물까지 가족 모두의 재물복을 지키는 새해 선물 원칙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경험으로 축적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꼭 메모하세요. 선물을 풍수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바로 수수지물입니다. 즉 주고받는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 교환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새해 첫 달 선물을 매우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건에는 기운이 담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 물건의 용도, 재질, 색깔. 이 모든 것이 기운으로 전달되어 받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궁궐에서도 새해 하사품을 내릴 때 반드시 풍수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특히 1월은 한 해 운의 기초를 다지는 달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새수지기, 즉 한 해를 여는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어떤 물건을 주고받느냐가 1년 내내 재물운, 건강운, 인간관계 운을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든든하지만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도 무너지죠. 그럼 잘못된 선물은 어떻게 재물운을 막을까요? 풍수에서 재물은 물처럼 흐른다고 봅니다. 깨끗한 물이 막힘없이 흘러야 재물이 들어오고 쌓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물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강물에 댐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정체되고 썩고 결국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반대로 좋은 선물을 주고받으면 물길을 넓히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고 순환하고 쌓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새해에 선물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정리하면 선물에는 기운이 담긴다. 1월은 한 해 운의 기초를 다지는 달이다. 잘못된 선물은 재물의 흐름을 막는 댐과 같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어떤 물건이 위험한지는 모르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절대 선물하면 안 되는 5가지 물건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꼭 메모하세요. 그럼 왜 어떤 물건은 재물운을 막고
어떤 물건은 재물운을 높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오행의 상생상극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물건에는 5가지 기운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나무 기운, 불 기운, 흙 기운, 금속 기운, 물 기운. 이 5가지가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해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금속으로 만든 물건을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속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단단하죠. 이런 물건을 새해 첫 달에 선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날카로워집니다. 마치 칼날처럼 관계에 금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도 함께 끊어집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을 가진 물건을 선물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재물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치 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흐르는 물을 상징하는 물건 대 막힌 물을 상징하는 물건. 흐르는 물은 재물이 순환한다는 의미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건강한 순환이죠. 그런데 막힌 물을 상징하는 물건은 재물이 정체되고 썩고 결국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들어올 길도 막히고 나갈 길도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옛 양반가에서는 새해에 반드시 흰색이나 붉은색 천으로 만든 물건을 선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흰색은 깨끗함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검은색이나 회색 물건은 절대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한 해를 짓누를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단순히 받는 사람의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한 해 전체의 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물건. 이것들은 모두 재물의 흐름을 막거나 관계를 끊거나 나쁜 기운을 불러들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 선물하면 안 되는 5가지 물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지갑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선물로 지갑을 준비하십니다. 새해니까 새 지갑으로 재물 가득 채우라는 의미로. 좋은 뜻이죠. 그런데 풍수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갑은 그 사람의 재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준 지갑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재물이 아닌 준 사람의 재물 기운이 그 지갑에 담기게 됩니다. 마치 남의 그릇에 내 밥을 담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내 것이 되지 않고 자꾸 새어나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검은색 지갑은 더욱 위험합니다. 검은색은 물 기운인데 물은 흘러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지갑만큼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안은 지갑 대신 붉은색 복주머니나 노란색 천으로 만든 소품을 선물하세요. 두 번째 물건은 신발입니다. 새해니까 새 신발 신고 좋은 곳 많이 다니라고. 이것도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신발은 절대 선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그 사람이 걸어갈 길, 즉 인생의 방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준 신발을 신으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하고 재물운도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또 신발에는 멀리 떠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새해 첫 달에 신발을 선물하면 복이 멀리 달아나 버린다고 봤어요. 특히 부부 사이, 연인 사이에는 절대 신발을 선물하지 마세요. 이별을 암시한다고 전통적으로 믿어왔습니다. 대안은 신발 대신 양말이나 깔창을 선물하세요.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물건은 칼이나 가위입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분께 좋은 칼 세트.
바느질하시는 어머니께 고급 가위. 절대 안 됩니다. 칼과 가위는 자르고 끊는 도구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단절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새해 첫 달에 이런 물건을 선물하면 관계가 끊어지고 재물의 연결고리도 잘려나갑니다. 들어올 복을 스스로 자르는 행동인 거죠. 옛날 어른들이 칼 선물하면 인연 끊긴다고 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만약 정말 칼이나 가위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받는 사람에게 동전 한 잎이라도 받으세요. 샀다는 형식을 만들어서 선물이 아니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1월에는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안은 주방 용품이라면 나무 도마나 예쁜 그릇 세트를 선물하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물건. 많은 분들이 실수로 자주 선물하시는 바로 그것들을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핵심을 공개하기 전에 이런 실용적인 풍수 비법, 재물운 높이는 방법, 금전운 지키는 생활 습관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확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물건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물건 향수나 화장품.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백화점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화장품 코너죠. 피부 좋아지라고, 향기롭게 지내라고, 좋은 마음으로 고급 향수나 화장품 세트를 선물하시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향수와 화장품은 그 사람의 체취, 즉 개인 기운과 직접 닿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신지물, 즉 몸의 기운에 달라붙는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준 향수를 바르면 내 고유의 기운이 흐려지고 선물 준 사람의 기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향수는 냄새로 기운을 전달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작용해요. 내 재물은 건강운이 약해지고 다른 사람의 운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옛날 궁궐에서도 화장품이나 향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골라준 향을 쓰면 자신의 정체성이 흐려진다고 믿었거든요.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선물하고 싶다면 핸드크림이나 바디로션처럼 향이 약하고 몸에 직접 닿는 시간이 짧은 제품으로 하세요. 그리고 절대 얼굴에 바르는 제품은 피하세요. 대안은 향기 나는 디퓨저나 방향제를 선물하세요. 몸이 아닌 공간에 쓰는 것이니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물건 손수건이나 수건.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좋은 일 닦아내라고, 새해 깨끗하게 시작하라고. 많은 분들이 고급 수건 세트나 예쁜 손수건을 선물하시는데요. 절대로 안 됩니다. 손수건과 수건은 전통적으로 눈물을 닦는 도구로 여겨집니다. 새해 첫 달에 이걸 선물하면 1년 내내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슬픈 일, 안 좋은 일, 재물 손해보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다고 봤어요. 또 수건은 닦아낸다, 지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뭘 지울까요? 바로 복과 재물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명절이나 새해에 절대 수건류를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흰색 수건은 더욱 조심했어요. 장례식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받았다면 그 수건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아내세요. 나쁜 기운을 먼저 닦아낸 후에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대안은 수건 대신 고급스러운 목욕용품 세트나 입욕제를 선물하세요. 추가로 조심해야 할 것 선물 색상과 포장. 물건만큼 중요한 게 색상입니다. 1월에 피해야 할 선물 색상은 검은색, 회색, 진한 남색.
이런 어두운 색은 무거운 기운을 전달합니다. 반대로 좋은 색상은 붉은색, 노란색, 금색, 흰색, 밝고 화사한 색이 새의 기운을 높여줍니다. 포장도 중요합니다. 선물을 포장할 때는 반드시 새 포장지를 사용하세요. 재활용 포장지나 구겨진 종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리본을 묶을 때는 매듭을 너무 세게 조이지 마세요. 너무 단단하게 묶으면 복이 꽉 막힌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기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첫째,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주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안 쓸 거 누구한테 줄까?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에는 원래 준 사람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번 흐른 기운을 다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역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의 흐름이 거꾸로 흘러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새해 첫 달에 받은 선물은 절대 재선물하지 마세요. 한 해에 운이 꼬이고 복이 도망갑니다. 만약 정말 안 쓸 물건이라면 기부하거나 필요한 곳에 나눠주세요. 하지만 선물이라는 형식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나눔이나 기증의 형태로 해야 합니다. 둘째, 중고 물건이나 쓰던 물건을 선물하지 마세요. 이거 한두 번 썼는데 거의 새 거야.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새해에는 절대 안 됩니다. 중고 물건에는 이전 주인의 기운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운을 가졌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는데 그 기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지 않은 기운까지 함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새해 첫 달에는 반드시 새 물건을 선물해야 합니다. 새 것은 깨끗한 기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대물림하는 물건은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주는 갑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기운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1월은 피하고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깨지거나 흠집 있는 물건은 절대 선물하지 마세요. 세트인데 하나만 없어졌네. 뭐 괜찮겠지. 약간 흠집 있는데 안 보이니까. 절대 안 됩니다. 깨진 물건, 불완전한 물건은 재물운에 금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세트 제품인데 하나만 빠져 있으면 재물도 빠져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흠집 있는 물건을 선물하면 받는 사람의 운에도 흠집이 생긴다고 봤어요. 새해 선물은 반드시 완벽한 상태여야 합니다. 박스도 찌그러지지 않게, 포장도 깨끗하게, 물건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그래야 온전한 복이 전달됩니다. 만약 배송 중에 박스가 찌그러졌다면 그대로 주지 말고 다시 예쁘게 포장해서 주세요. 넷째, 선물하는 날짜와 시간도 중요합니다. 1월 중에도 피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흉일에 해당하는 날은 선물을 주고받지 마세요. 특히 손 없는 날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재물과 관련된 선물은 오히려 재물이 나가는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선물을 전달하면 운도 함께 상승합니다. 반대로 해가 지는 저녁 시간은 피하세요. 운이 함께 지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택배로 보내면 중간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기운이 흐려질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 택배를 이용한다면 받는 즉시 깨끗한 천으로 한번 닦아내세요. 다섯째, 너무 비싼 선물도 조심하세요. 새해니까 크게 한번 선물하자. 좋은 마음이지만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비싼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 부담이 바로 기운의 막힘입니다.
이거 받으면 나도 비싼 걸로 답례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면 즐거움이 아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나쁜 기운으로 변합니다. 적정 선물 가격은 서로의 관계와 형편에 맞게 하세요. 마음이 담긴 적당한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비싼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선물하면 안 되는 5가지 물건 확인, 주의사항 지키기, 대안 선물 선택하기. 이 3단계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경험으로 쌓은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구독자님 가정의 재물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풍수 비법과 운세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2026년 재물복 받아갑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우리 구독자님의 금전운을 여는 주문입니다. 이 방법 써봤더니 효과 있었어요. 이런 선물 고민이 있는데요. 다음엔 현관 풍수 알려주세요 같은 댓글도 환영합니다. 우리 구독자님 가정에 건강, 재물, 행복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